강의사는 증시 각도기. 네, 안녕하세요. 안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각도기 박산주입니다. 오늘은 뭐 드디어 빠졌는데 그래도 막판에 다시 조금 들어올리는 게 오늘은 뭐 코스피에서 0.7% 네. 하락하면서 좀 하락했습니다. 점심 때는 제대로 한번 하락했죠. 1% 넘게 하락하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락하는구나 했는데 네.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예의죠. 이 정도 떨어지는 거. 요즘에 뭐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개인이 또 많이 샀습니다. 4,800억치 코스피에서만 매수를 했고요. 오늘은 좀 한한령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. 네. 그래서 뭐 미디어, 엔터, 뭐 미용기기, 화장품 이쪽으로 전반적인 상승이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주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락문화 섹터가 이제 하이브 덕분에 1등을 기록을 했고요.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YG 엔터도 뭐 4% 3%다 상승을 했습니다. SM도 한 2.6% 상승하고요. 네.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에서는 FNF가 한 2% 상승을 했고요. 오늘 떨어진 것들이 많았는데 특히 반도체 쪽에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. 네. 하이닉스도 떨어졌고 뭐 삼성도 소폭 떨어졌는데 일반 소부장들이 좀 떨어졌어요. 뭐 DI, KC텍 이런 데가 떨어져서 의료정밀이 꼴등을 했고요. 기계장비에서는 STX 엔진이 실적이 좀 쇼크 나오면서 오늘 13.7%나 급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재건이나 이런 관련 쪽으로 이제 기계 섹터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그쪽으로 좀 조정을 받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뭐 통신이나 제약 섹터 좀 골고루 떨어졌습니다. 네, 뭐 한한령 기대는 솔솔 계속 이제 이슈들이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26일 이제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의 판공청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는 내용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. 외국인 투자 더 많이 받고 내수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.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중국이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뭐 시진핑도 그동안 뭐 한국에 대해서 문화교류에 대한 큰 화답을 뭐 했다고 하니까 최근에 계속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미디어 엔터 쪽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예전에 그 뭐 애널리스트가 한한령 해제의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. 오늘 5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미용기기에서는 클래시스가 어제 삼성 인수설이 나오고 막 급등락하다가 0%로 끝났는데 예. 오늘 다시 19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일단 펀더멘탈 쪽으로도 좋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. 오늘 상상인증권에서 목표가를 72,000원으로 또 상향을 시켰습니다. 네. 이루다를 인수했거든요. 여기 합병 효과가 반영이 되어서 매출이 전년 대비 43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% 증가하면서 이런 고성장이 이쪽 섹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루다하고는 또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아서 비용 효율화를 통한 또 수익성 개선이 또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슈링크 장비 수출은 뭐 남미, 아시아에서 또 고성장한다고 하고 신제품도 뭐 올해 유럽으로 내년도 미국, 중국 시장 출시한다고 하니까 계속 성장을 잘 이어갈 걸로 보이고 24년도에 이 사실 매출 비중의 45%를 소모품 매출로 달성을 했거든요. 소모품 매출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의료기기 섹터에서도 소모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고멀티플을 받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매출 비중 45%면 상당하게 이 소모품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쪽도 고마진과 장비보다 더 성장률이 높게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삼성의 인수 보도는 어제 뭐 부인을 했죠. 네네. 근데 여전히 좀 예전에 인수됐던 의료기기 업체들이 수출이 지금까지도 계속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.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주요 수출국이 일본인데 작년 4분기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27% 급증했습니다.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. 루트로닉도 작년 4분기에 미국이 주요 수출국인데 55% 급증했네요. 네. 엄청나게 좀 빠르게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상장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안 갖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의료기기 섹터에서 여전히 수출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클래시스도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많이 급등을 했던 것 같고요. 뭐 APR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의료기기 섹터에서 주가가 좋았습니다. 네네. 그리고 레이저 업텍 이건 시총이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레이저 기기 회사입니다. 여기 일본에서 또 승인을 받아서 본격 판매 돌입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뭐 국내, 미국, 유럽, 대만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고 여기에 일본을 추가를 한 겁니다. 뭐 매출 규모는 아직 3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제2의 클래시스라고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APR은 이제 중국 더우인 플랫폼에서 1월달에 뭐 왕웅하고 협업해서
뭐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완판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와 뭐 여러 화장품 종류들을 유럽에다 수출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오늘 좀 기대감이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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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로 했습니다. 예. 네, 경영권 분쟁은 이제 끝났다라고 시장에 알려졌는데 양도 금액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예림당과 이제 특수관계자들이 이제 보유한 주식 전량을 다 2,500억에 매도를 한다고 했습니다. 이 회사 예.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죠. 네, 네. 지분이 46%를 전부 다 팔아버렸는데 전일 시총이 티웨이 홀딩스가 800억인데 무려 5,400억 밸류에 넘겼습니다. 그러니까 7배 가까운 프리미엄. 와우. 아, 그러니까 그 대주주는 가격이 두 개예요. 그러니까 주가를 빡빡 눌러놔도 상관없는 거야. 이건 진짜 고쳐야 돼. 진짜 말도 안. 그래서 상법 개정 하자는 거예요. 예, 상법 개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? 제가 잘못 본 건가 대주주 싶어요.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가 봐. 그러니까 상법 개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.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네. 네, 확실히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야, 이거 말도 안 돼.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미국에서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한 3, 4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. 장 후에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모합으로 끝났는데 일단 매출, 뭐 EPS, 뭐 총 이익률 전부 다 이제 예상 정도 하거나 그걸 상회를 해서 예. 잘 했는데 항상 잘했기 때문에 더 잘하는 모습을 좀 많이 잘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크게 시장이 화답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.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은 93%나 증가를 하면서 이쪽도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. 블랙웰 매출은 110억, 예, 11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. 엄청난 한 분기 반에. 네, 그러니까요. 놀랐습니다. 네, 그리고 1분기 이제 내년 1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예상이 42.3빌리언인데 43빌리언, 뭐 예상보다 높게 얘기를 했지만 총 이익률은 71%라고 발표를 했어요. 네. 예상이 72%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거 약간씩 미스날 때마다 시간의 주가 그때그때 좀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막 플러스 막 4%도 났다가 막 마이너스 막 3, 4%도 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주요 컨퍼런스 콜 내용 보면 젠슨왕이 블랙의 수요에 대해서 엄청나다라고 이번에도 또 그런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. AI는 또 빛의 속도로 발전 중이다. 뭐 에이전틱 AI, 피지컬 AI가 다음 AI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서 가장 큰 산업들을 변화시킬 것이다. 블랙웰 초기 생산 지연은 뭐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.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 출시할 예정이고 네. 또 CFO가 XAI의 그로크 이제 훈련을 할 때 GB200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메다 광고 엔진에 뭐 호퍼가 실행되어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하네요. 우리 칩이 굉장히 비싸지만 성능도 그만큼 좋고 그만큼 또 수익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쓸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뤘던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 후반부에는 다시 총 마진이 다시 70% 중반대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네, 70% 후반대에서 70%대까지 막 떨어져가지고 시장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시 좀 블랙의 생산이 안정되면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엄청난 마진율이 그렇죠. 얼만큼 지속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 아마 그 중간에 블랙웰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마진이 조금 꺾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네, 네. 네, 맞아요. 그 램프업 되면서 블랙웰 때문에 마진이 네. 좀 꺾였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램프업 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이익률이 좀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.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게 그때 이제 블랙웰 문제로 인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. 그런데 CEO가 나서 우리 문제다, 저쪽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.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. TSMC에 대해서요. 네, 그래서 이 회사가 왜 강한가? 그러니까 사실은 면피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. 위기를 잠깐 돌파해보고 싶은 마음. 그리고 완전한 갑이잖아. 그러니까 갑질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굉장히 솔직하고 뭐랄까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문화. 이게 지금 CEO부터 있구나.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. 못하면 못하고 있다. 그러나 열심히 하겠다. 뭐 이런 게 있어야지. 잘할 수 있어요. 잘할 수 있어요. 곧 될 거야. 곧 될 거야. 난 진짜 이거 너무 싫어. 왜 이렇게 타겟팅을 딱 정해두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네, 특정한 기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특정해서 아닐 것 같은데.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좀 있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그러지 않아요? 막 좀 감추고 가리고 아니다 막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언론 보도에 무서워하고 언론 보도도 무슨 폭로성 얘기하는데 사실 아닌 거 폭로도 하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. 나 같으면 그러면
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. 그거 아닙니다. 똑바로 알아보세요. 이럴 것 같아. 나 같은 생각하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적절히 이제 숨길 줄도 알고 정치하면 그런 그냥 바로 필요해요. 융단 폭격 맞아 그냥 뒤지는 거지. 네. 그래 자꾸 정치하라고 그러지 그렇게까지. 마세요. 뭐 국회로 이딴 얘기 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네. 발언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안 되잖아 그게.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꼴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려고. 나는 아니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. 딱 우리 잘못입니다. 쟤네 잘못 아니에요. 와, 난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. 게다가 동양인 아니야. 동양인들은 조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문화를 딱 세워서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고 잘못된 걸 알아야 고치는 거니까. 근데 좋아질 거예요. 아니야 지금 하고 있어요. 이래버리면 그치? 한국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.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지금 경영진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네. 어떤 게 문제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도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면 이제 거의 보고받은 대로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게 클 수 있으니까. 네. 네. 그럼 보고 잘못하는 사람은 혼내야지. 그렇죠. 그런 문화가 또 생겨야 돼요. 그러니까 믿고 사람을 쓰되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저기 제일 높은 사람이 해야 할 게 뭐예요?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고 그리고 일을 잘했으면 대가를 배려를 해주고 치하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해주고 그래야 그 공정한 룰이 딱 세워져야 사람들이 열심히. 저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아. 네, 그렇죠. 너무 아쉬워. 네. 네. 이거 어떤 특정한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문화가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. 그런 문화적으로 게 전반적인 문제가 있죠. 네, 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한 후에 회사들이 의견을 다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. 네,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0에서 200불로 상향을 시켰고요. 모건 스탠리는 좀 낮았는데 152불에서 162불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. 현재 주가는 한 130불 정도라서 네. 다 이제 뭐 좋다, 엔비디아 탑픽이다 막 이렇게 네. 뽑는 데들이 많은데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기대치가 좀 높아진 모습이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오늘 저 고급 사양만 얘기를 많이 했네, 그렇지? 나는 싸구려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했는데. 뭐 게이밍 뭐 이런 거요? 아니요, H20 뭐 이런 거. 중국에도 판매가 늡니다. 네, 뭐 이런 거 궁금해서. 그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 주주들은 궁금해하지 않죠. 한국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 있어요.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은. 아니 왜냐면은 저기 그 H20 써가지고 잘 됐다며. 딥시크. 그러니까 야 그러면 H20 가지고도 막 다 되는 거 아니야? 그것도 엄청 팔리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. 중국에서 수요가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딥시크 네. 이후에. 근데 딥시크는 뭐 H백으로 했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하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걔 솔직하 잘 못 믿잖아. 걔네들도 H20으로 했다고 100으로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. 저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되게 솔직한 게 결국 이기는 게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맞습니다. 그리고 STX 엔진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하고 봤더니 일단 매출액은 성장이 없었어요. 뭐 컨센이 없는 회사인데 네. 2,177억 전년 그대로 좀 나왔고요. 영업이익은 이제 82억밖에 안 나와서 전년 대비 한 36% 좀 감소했습니다. 최근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그렇죠. 수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예. 네,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기자재들 또 좋아야 되는데 여기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아마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좋게 얘기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자재들이 하나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예. 왜냐면 지금쯤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. 왜냐면 지금 수주 사이클이 이게 1, 2년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싸구려 배들도 다 나갔고 이제는 고가 배들도 나가는데 당연히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이 같이 비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올라오더라고요.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요? 예, 지금쯤부터는 예. 좀 올라오는 오겠죠. 그런데 지금 주가 보면 좀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?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. 네. 그렇죠. 많이 올라오긴 했죠. 주가가 먼저. 네,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면 이렇게 그렇죠. 폭락이 나오는 거고. 그렇죠. 네, 충족을 시켜주면 뭐 안 그래도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더 갈 수도 있고요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방산에서는 보여준 거잖아요. 실적이 받쳐지니까 주가 더 오르는 거예요. 한화 에어로요. 예.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. 뭐 넥스원 뭐 이런 회사들이. 네.
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주들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배당락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업은행, 신한지주 빼고는 다 오늘 배당락일 영향으로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신한지주는 20일에 이미 배당락 맞았고요. 기업은행은 아직 배당 기준일이 확정이 안 돼서 네, 영향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신한은행, 뭐 기업은행만 거의 보합이었고 나머지는 한 1% 이상, 뭐 한 DGB 같은 경우는 3%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. 일단 은행권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24년도에 은행권 전체 순이익이 20조 8천억인데 이것 대비해서 총 주주 환원율은 36.4%입니다.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. 20%대였는데 36% 중에 배당 성향이 26%고 나머지 10%가 자사주 매입 효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, 총 주주 환원 수익률 높은 곳은 우리금융 9%. 여기 9%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. 갖고만 있어도 네. 주가가 연초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아도 9% 먹는 거잖아요. 네네. 네. 그리고 하나금융은 8.7%, 신한지주가 7.5% 순으로 이 기업들이 좀 가장 높습니다. 네. 은행들이 이 사회가 그래도 괜찮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괜찮습니다. 여기가 오히려 상법 개정 후 보게 될 모습과 가장 유사한 기업들이에요.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이요. 이 사회의 움직임이. 음. 예, 이 사회가 가장 그 상법 개정한 이후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사회와 그나마 현실적으로 조금 유사한 모양을 갖춘 게 은행 지주 뭐 이런 쪽에서의 그 이 사회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저거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 배당락이 연말에 한꺼번에 왕창 됐는데 요즘엔 이제 배당락일이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. 네, 문제가 좀 많았었죠.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4월 달쯤에 배당이 나오는데 예. 도대체 그 배당을 얼마 받을지를 몰라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주총에서 이제 내년도 다음 연도 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거를 배당락일을 맞아야 돼, 안 맞아야 돼 고민이 항상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바꿔보고자 해서 배당이 얼마 받을지 확정적으로 이제 기준일이 얼마인지 먼저 발표가 나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일을 맞는 배당락일을 맞는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역시 은행주들이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제도를 좀 먼저 바꿔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도 배당을 받는 주식들이 있습니다. 그런 주식들이 어떤 주식인지 잘 뭐 연말 지났다고 배당 못 받는 거 아니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뭐 어떤 기업은 뭐 3월 며칠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네. 작년 연말 기준 배당도 받고 네. 올해 분기 배당도 받고 그렇죠. 이런 효과들도 있어요. 예, 3월 달 말쯤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. 네, 부담 분기로 쪼개서 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. 네. 뭐 어떤 기업은 이제 지금부터 한 달만 기다리면 그냥 중간 배당을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막 7%씩 배당 받고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. 그래서 요즘엔 사실 이제 배당이나 이쪽이 조금 특히 은행주는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. 워낙 조선, 방산 이쪽으로 너무 핫하게 올라가기도 했고,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하여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배당 수익률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난 알짜입니다. 그리고 게다가 만약에 지금 샀는데 3월 말에 배당락하면서 배당 확정돼가지고 뭐 한 4월에 받는다. 그 연한선으로 수익률 계산해 보세요. 물론 이제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본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또 걸리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보통 한 4개월 걸리더라고요. 4개월. 제가 제자리에 못 찾았는데 그러면 4개월 동안 연간 배당을 받으면 그걸 곱하기 3을 해야 연환산 수익률이야. 그런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근데 확실히 이제 K 배당주는 또 K 배당주에 나름 적응을 해야 됩니다.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가 우수수 빠져버립니다. 왜냐면 이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 회사들은 다음 배당 받으려면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.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배당 한 번 받고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배당 5% 주는데 배당락일에 막 6% 빠지고 그 다음날 2% 빠지고 그 다음날 3% 빠지고 막 이런 경우도 흔치 않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배당 그냥 받기 하루 전날에 그냥 던지는 게 그 사이에 주가 상승만 조금 먹고 그게 이제 K 배당주에 좀 적응하는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배당이 계속 올라가니까요. 배당주 잘 보시면 특별히 퇴직연금 쪽에서는 이 배당주를 잘 공략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좀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저희는 내일은 제가 이제 교육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각동님이 아마 혼자 쓸쓸하게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. 외롭죠. 목도 마르고 혼자 하니까 목도 마르더라고. 또 바쁘실 것 같아요. 내일 하려면. 네.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